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방금 지난 시간에 검찰에서도 수용자가 원할 때만 소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검토 중이라 그랬죠. 법무부 관계자는 출정 조사를 완전, 우리가 그걸 출정 간다 그래요. 출정 조사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 제도를 운영해 보고 나서 더 나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2006년도에 너무 교정에서 정말 저효율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혁신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어서 당시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요. 첫째는 이제 종이 문서에서 전자문서 시대로 가고 우리가 IT 강국인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은 출정 가는 사이에 또는 출정 가서 늘 도주의 염려가 있고, 사실 그동안에 교정의 도주의 사고들도 법원 검찰이 갔거나 외부 병원에 나갔을 때 문제지 내부에서 도주한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대한민국이 현대 행정이 들어서면서 교도소가 설치된 이래 연평균 도주 사고가 몇 건쯤 났을까요? 1년에 10건? 5건? 3건? 1건? 또는 그 이상? 10건 이상? 몇 건일까요? 현재 통계로는 0.9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10여 년 전에 0.9명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1년에 도주 사고가 거의 한 건 넘는 거죠. 굉장히 대한민국 교정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정을 꿈꾸는 학생들은 교정을 직업으로서 꿈꾸는 학생들은 혹시 교정이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있어요. 전 세계 교도관이 교정 사회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교도관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의 부분.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의 부분들이 있어요. 늘 위험은 상존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 들어와 있는 범죄자 집단들이니까. 늘 도주 문제도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먼저 검토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제가 대전교도소에 근무하던 당시인데 9월 8일 이날에 제가 법무부에서 장관님을 법무부 전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던 날이에요. 과천에서. 그래서 통합 화상 면접 조사 시스템 구축을 하자. 그래야 법무 행정이 보다 효율성이 제고되고 수용자 인권 증대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계속해서 출정 가서 불러서 조사하는데 굳이 첫 조사가 아니고 재조사랄지 단순한 어떤 사항을 확인하는 거랄지, 또는 법원에서도 단순 사고 난 범죄에 대한 어떤 판결의 부분들까지 꼭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지, 보호관찰관은 늘 교도소에서 보호관찰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출장을 와야 되는지, 화상 시스템으로 전부 연결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원이나 검찰에도 화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자체 내부에 그걸 연결만 시키면 됐거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우선 시험 운영을 하자. 대전교도소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이 너무 규모가 커서 문제가 된다면 조그만 소와 조그만 지청에 연결해서 시험을 해보자. 근데 당시에 답변들은 그런 거였어요. 인권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리고 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검찰에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교정에서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자. 결론은 이야기는 그렇게 했어요. 말만 앞에는 그렇게 말대접식으로 붙이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수사의 특성상 좀 곤란한 점도 있다는 건 이해해달라. 불러서 조사를 않고 그냥 돌려보내고 하는 것도 기법 중에 하나고 주소만 묻겠다고 불러서 다른 문제를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식의 방법들, 이러한 수사의 어떤 특성들을 좀 이해해달라. 좀 이 부분은 논의만 하고 좀 시간을 더 갖고 검토하자. 당시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착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제가 추진 배경에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형사정책에 있어서 인권 중심적 패러다임 변화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발전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나 수용자와 관련한 조사 업무는 피조사자를 포승에 묶어 검찰의 호송화에 조사하는 인적 자원에 의존한 전통적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검찰 소환조사에 따른 교정기관의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인력난, 검찰의 해요 강압 조사 논란, 개구, 소위 포승과 수갑 사유에 따른 무죄 추정 미결수의 고통 정대 등 문제가 유발된다. 또한 유관기관, 여기는 제가 이제 보호관찰을 특히 또 염두에 뒀고 법원까지를 통합하려고 했었으니까요. 또한 유관기관의 교정시설 내 출장 조사 역시 원거리 출장에 따른 시간과 비용, 인력 부족 등의 고비용 업무 고조를 지니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아무튼 검찰 소환 조사 방식의 문제점들은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은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른 교정기관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과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 문제가 있고 또 보호관찰 기관의 교정시설 내 출장 증가로 인한 시간과 인력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왜냐하면 보호관찰이 확대되고 있었고 보호관찰부 가석방이 전자발찌까지 포함하면서 굉장히 업무가 부담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조사나 업무 협조는 화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의 목표는 그랬었어요. 수용자 조사 업무에 IT 기술을 접목 활용하여 교정기관, 검찰, 보호기관 간에 법무부 내부 통신망을 활용한, 법무부만 당신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법무부 내부 통신망을 활용한 통합 화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 정보와 신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대면 조사 이주의 현행 조사 방식을 화상을 통한 간접 조사 방식을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선택적으로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병행해서 하자. 소환 조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화상 조사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용자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수용자 인권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한 가치 창출을 실현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당시의 변화 목표로 두고 제가 발표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때 기대 효과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절차와 시스템에 의한 수용자 인권의 획기적 보장, 소환 감소에 따른 도주사고 위험성과 교정기관 업무 부담의 감소, 또 인적 자원들이 좀 아껴지니까 교정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교정 본래적 기능을 강화하자. 아시죠? 교정 본래적 기능, 목표적 기능, 교정 교화, 사회 복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죠. 그리고 유관기관 내 장거리 출장 조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 인력이 절감된다.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 조성에 따른 검사 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인권 보호 부처로서의 대국민 신뢰 및 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다. 이런 기대 효과를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과제와 전망으로 제가 조직 구조의 경직성에 따른 의사 절차의 복잡성과 녹화물 관련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다. 검찰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에서 당시에 꺼내기 하는데 뭐 어차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검찰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조사 관행에 따른 내부 수용성,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효율적 신문에 필요한 장치 마련 등이 뒷받침되어야겠다. 근데 굉장히 효율적인 수도 있었어요. 당시에 IT 쪽에 어떤 관련한 우리나라의 화상을 통한 진료, 화상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던 그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IT 강국이냐면 IT가 발전되어 있냐면은 자 이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버튼 어디 표시된 장소 위에 올려두세요.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에서 나오는 체온의 변화, 다른 어떤 생체 리듬의 변화 같은 걸 읽어내서 거짓말 탐지기 기능까지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훨씬 효율적이고 화상을 통한 거기 때문에 증거의 확보도 좋고 또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인권 침해적 소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IT 강국에 맞는 업무 시스템 설계로 전자정부 구현에 맞도록 조직 문화를 달성하고 업무 정착 후에 경찰청과 인권위원회 등과도 연계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왜냐하면 인권위원회도 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 직원이 필히 와서 대면 조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건 집단 구금 시설이거든요. 많은 숫자의 정신병동에 되어 있는 또는 요양원의 옛날 형제 복지원 같은 그런 시설들, 집단 구금 시설이죠. 대표적으로 교정시설 등에서는 인권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였고 처음부터도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출장 조사로 왔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또 경찰에서는 늘 수사 협조가 와서 경찰이 또 와서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거라면은 화상으로 연계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효율성을 그렇게 연계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공판 중심주의 경향에 따른 조사 환경 구축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내부적으로 법무부 내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시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교정사회가 그만큼 변해가는 거죠. 교정사회의 변화는 제일 큰 게 어떤 인권의 문제들, 그 다음에 교정 이념에 따른 어떤 교도소의 역할의 문제들이겠죠. 교도사의 변화라는 것. 이번 리포트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어요. 소위 교정 이념이 형성되기는 교정 이념이 구축되는 거, 형성되는 거, 변화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범죄와 범죄인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교정 처우 모델은 변천해 오고 그 처우 모델들에 따라서 교도소의 역할도 달라지고 교도소 사회도 변화하는 거죠. 오늘은 재통합 모형에 따라서 교정 사회는 그럼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내용인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만 더 볼게요.
자료 보면서 어수선했네요, 화면이. 그래요. 재통합 모델, 소위 현대 교정의 문제죠. 현대 어떤 교정, 인권을 중시하고 개별 처우에 중점을 두고 타율에서 자율로, 강제성에서 자율성으로, 소극적인 어떤 분류처우,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건 질서와 통제의 부분에서 적극적인 교정, 적극적이라는 것은 사회 복귀를 위한 개인의 변화들. 자, 이게 교도소 사회의 변화죠. 그래서 현대 교정의 이념이 사회 복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전 세계의 교정 운영은 사회 복귀를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이 리포메이션 하지 말라 그랬죠. 인간 개조적인 생각으로 교정이 운영되면 안 된다 했는데 중국에서는 공공연하게 교정의 목표를 인간 개조라고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왜 인간 개조란 말을 사용했느냐. 너무 강제성이 또는 너무 통제 부분적인 그런 부분의 교정을 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중국의 책임자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를 인간 개조란 말로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단어지만 뜻은 그게 아니고 사회 복귀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교정들이 현대 교정의 이념으로서는 사회 복귀를 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연관 지어서 그러면 도대체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정의 모델은 또 무엇이에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사회 복귀 이념을 통한 어떤 적응 모델, 의료 모델, 적응 모델, 재통합 모델이 발전해 왔다면 발전해 오고 변천해 오는 건데 효과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말하는 효과가 있었냐라는 이야기는 재범이 줄었느냐,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죠. 그래서 차라리 동일한 범죄는 동등한 처우를 하고 범죄를 계속해서 재범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안전이라도 지키기 위한 것이 그렇게 교정이 운영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대 교정 이념에서의 하나의 뭐 큰 줄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현대의 교정이 신응보론으로 돌아섰고 보수 강경 노선으로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책자나 학자들을 만나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 가서 보면 이런 건 있어요. 미국의 50개 주에서 약 절반의 주는 가석방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의 가석방을 사용하지 않는 주는 선시제도, 영어로는 굿타임 시스템 그래요. 정확한 그 용어의 뜻을 말하자면 선행보상제도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선행을 해서 내 형기를 단축하는 형기 자기 단축 제도. 굉장히 성격이 두 개가 달라요. 가석방은 가짜로 석방해서 내보내는 거고 선시제도는 정말 자기 형기를 감축해서 출소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현대 교정의 이념은 저렇게 변해온 건데 이 부분의 변화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들은 행영에서 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어떤 부분들.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변화죠. 우리나라도 행영이란 말을 쓴 건 1961년도까지였어요. 그때는 행영, 교도소나 구치소도 형무소, 교도관은 형무관, 또 일제시대에 썼던 그런
용어들이 있죠. 일본에서도 지금도 그 말을 잘 쓰는데 교도관을 간수 이런 표현으로. 여기서 간수는 볼간자 간수예요. 철도청 공무원들도 간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잘 지켜보는. 그렇게 변해왔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형과 교정에 대한 설명을 비교해서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이 등장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요? 현대 교정, 오늘날의 분류처우, 개별처우 이렇게 현대 교정 이념이 발전하기까지는 근대 이후의 교육형주의의 등장에 따라 범죄인의 교화 개선을 통한 사회 복귀를 행형의 주 목적으로 하는 시대에 등장한 것이 이제 교정이라는 용어. 우리나라는 1962년에 행형을 교정으로, 형무소를 교도소로, 형무관을 교도관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꿨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양교도소도 1963년에 마포 형무소에서 안양교도소로 명칭을 바꿔서 이전한 거예요. 그동안에 서대문 형무소는 서울구치소로 그 이름을 바꿨다가 1988년에 현재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한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거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교정이라는 개념. 행형은 응보용주의 하에서 구금 확보 기능을 위주로 하던 시대에 사용된 개념. 두 개는 좀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뉘어서 생각하지만 지금도 형벌 집행이나 철저한 수용 관리들, 효율적 수용 관리, 질서, 통제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그대로 행형이란 말을 교정과 같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아무튼 이 교정의 어떤 본질은 뭡니까? 범죄를 교화 개선하여 재사회화 시킨다는 행형의 실질적이고 이념적 측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행형은 이러한 교정에 대비해서 행형은 교정시설에서의 자유형의 집행을 의미하는 형식적, 법률적 측면이 강하다. 그것이 강조할 때는 행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그래서 교정의 내용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적 의도로가 반영된 것이라면 행형은 수용자와 미결 구금자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한 목적성을 추구한다. 이 차이가 있죠, 두 개. 이제 목적에 따라서는 무엇보다도 교정에서는 수용자의 교화 개선을 다른 목적보다 중요시하거나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중요시하거나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교정의 본래적 기능 목적 속에는 당연히 엄정한 형벌 집행이나 수용자의 관리 감독 같은 거 포함되지만 우선적이고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형에서는 수용자의 교화 개선이라는 목적 외에 응보와 일반 예방 등의 다른 목적도 균등하게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정의 어떤 이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교정에서의 용어는 사회 변화를 그 사람의 수용자의 변화를 추구하는 걸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행형은 교정의 기초를 조성하는 법적 개념이다. 그리고 교정은 행형의 목적 개념, 이념적인 부분이죠. 행형의 목적 개념으로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행형과 교정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정사회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교정의 개념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교정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교정이라고 하는 부분의 범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부분을 아는 게 교정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